네, 안녕하세요.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대다 한번 교과서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 복습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흐름 알아봤었죠. 1910년대 무당통치, 그 두 번째 단계가 20년대 민족 분열통치, 즉 문화통치를 말하고요. 3, 4년대 민족 말살통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10년대 무당통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들을 잡아갈 때는 원래 포도리가 잡아가야 되죠. 근데 이 시기에는 헌병 경찰들, 요즘은 이제 일제잔재라고 해가지고 헌병 경찰을 군사 경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군인들이 잘못했을 때 끌고 가야 되는 이 헌병들을 여러분들이 잘못했어도 끌고 간다 이 말이고요. 자, 다음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우리나라 국토의 무려 40% 정도가 뺏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뺏은 땅들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일본인 되게 싸게 팔았고요. 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우리 농민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주들에게 종속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잠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로 바뀌게 되는 3.1운동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오늘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1운동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교과서가 일단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쌤이 어디까지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역 정도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남만주에는 경학사가 있다, 뭐 북간도에는 중강단이 있다, 뭐 연해주에는 뭐 대한국민의회 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뭐 다 알면은 물론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과연 여러분들이 쌤 대한독립단이 남만주예요 북한도예요 연해주예요로 물어보면 나도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대한국민의회 이름 너무 비슷하잖아. 근데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솔직히 다 아냐고요.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을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을 위해서라면 다 알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힘들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외우겠어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내가 가져온 이유는 이 지명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할 때 보면은 쌤, 그치 여기가 어디예요? 특히 연해주로 이주했다. 그리고 우리 그 1학기 때 배울 때 보면은 청나라가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연해주 지방을 러시아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닿았다라는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야? 쌤, 그래서 연해주가 어디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지명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쏘 밑에 여기 있죠. 이 지역을 남만주라고 불러. 예, 남만주의 또 다른 말은 서간도입니다. 그럼 북만주는 저 위에가 되겠죠. 자, 이쪽이 서간도면은 우리가 이 지역 여기를 북간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통일했을 때 아마 중국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북간도 여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한때 모 항공사에서 홍보했던 곳이죠. 자, 여기 지역이 바로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남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기 동그라미 쳐놨지. 실흥 강습소 그리고 이후에 실흥 무관학교가 되죠. 이거 왜 동그라미 쳐놨냐면 니네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단체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공화정을 주장했다라는 그 단체에 있죠. 신민회가 여기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남만주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를 동그라미 쳐왔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울 개념들 좀 알아보면 중강단 그리고 북로군정서 이거 배울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그와 관련된 단체가 바로 여기고 이 지역에 활동했고요. 그 연해주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단체는 대한국민의회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대한권업회에서 대한광복구 정부로 갔고 뭐 대한국민의회를 갔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어. 근데 그냥 대한국민의회 정도만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알아두시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합쳐지는 것이 이 대한국민의회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정도 알아보자. 1910년대 우리가 이 한반도가 아닌 굳이 중국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 힌트는 지난 학기에 있었죠. 1909년, 1908년 우리가 서울 진곡 작전을 펼치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병들이 이렇게 일본에 잡혀서 찍힌 모습을 보습니다. 이렇게 체포도 당했고 무지개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처형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본의 이러한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국외로 망명을 떠나서 국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핵심 3.1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솔직히 3.1 운동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이름 자체 뭐 설명할 거 없죠. 뭐 3월 1일에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3월 1일에 쉬잖아요. 혹시 뭐 내 학생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내 이 동영상을 클릭해보는 사람도 3.1 운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 할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3월 1일에 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자, 여러분들 한국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합니다. 주창이라는 말은 뭐 크게 뭐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민족 자결하니까 이 자결의 뜻을 뭐 자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넘어가 볼까?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 문제를 스스로 결정. 이게 바로 자결이겠죠. 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쓰는 거 특히 미국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야, 역시 미국은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야. 역시 미국은 정의로운 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국제 정치라는 건 냉혹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살릴 수 있고, 니를 살릴 수 있고, 네가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입니다. 자,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그럴싸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을까? 이거는 당시 세계 흐름을 알아봐야겠죠. 윌슨이 처음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건 1918년 1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때는 뭐하고 있던 시기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펼쳐진 시기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삼국 협상과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물론 이탈리아 나중에 탈퇴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탈리아는 얘네들과 연합해서 싸웁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펼쳐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굉장히 덜 다룹니다. 왜냐? 착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보면은 되게 히어로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1차 대전은 딱히 미국이 뭐 게임 챌린저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히어로라고 불러보면 글쎄 미국이 과연 히어로일까? 2차 대전 확실히 히어로 맞아 내가 봤을 때. 독일이라는 히틀러 악의 축이 있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정말 악이 있었고 일본 그냥 형마다 적었죠. 그래서 그 악이 있는데 1차 대전은 그냥 지들끼리 정말 땅 따먹기 하다가 그 땅 더 먹으려고 싸운 게임이죠. 미국은 그러다가 뭐 독일에 뭐 공격받고 뭐 유보트 그걸 때문에 참전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가 좀 덜 다뤘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 자 1차 대전을 펼쳐진 이유는 땅 따먹기 게임이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한쪽에서 게임을 이기고 한쪽에서 게임이 져봐 뭐 결론들에 의하면 얘가 이 게임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게임에서 이겼으니까 그 식민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만약에 미국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으면 까딱하면은 얘네들 식민지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얘네들 큰데 얘네들이 이 게임에서 이겨서 얘네 식민지마저 가져가면 얘네 너무 커진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한테서 만약에 게임 이겨가지고 그 식민지 해방시키면 니네가 가져가지 마라. 걔네들의 권리는 스스로 냈더라 라는 의미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리 강화회 열릴 때 이 파리 강화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을 이후에 평화를 위한 회의거든.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야. 근데 이때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계속 주창하면서 결국 독일의 식민지들이 독립국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걸 막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앞에 돌려보면 일본은 영일동맹, 영국과 동맹이에요. 즉 1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그 독일과 팀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랑 팀플이라는 걸 잘 모르는 데 많아. 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하고 일본의 팀플이 달라요. 1차 때는 영국이고 2차 때가 독일이야. 그 말은 즉 지금은 일본은 승전국,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이기만 해라.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민족 자결주의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린 이 소리를 들었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우리 독립을 위해 힘써 보려고 신한청년당에서는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당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또 국내에 펼쳐져서까지 알려져서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거고요. 이때 28 독립선언에 쓰였던 독립선언서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것이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왜 굳이 3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게 펼쳐질 수 있는데 왜 3월 1일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고종이 죽어요. 1월 22일에. 그리고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병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3월 3일에 뭐가 있겠지라고 좀 긴장 타고 있었고, 일본도 그래 3월 3일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긴장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자, 근데 이틀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수 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민족 대표 33일에게 아쉬운 게 있어요. 사진자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럼 민족 대표 33일과 관련한 기록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죠. 원래는 쌤이 알기로는 원래는 탁골공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도해서 만세 삼창을 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이분들 생각에는 그러다가는 너무 많은 민중들이 있고 일본 경찰과 한바탕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태아가리라는 중국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세 삼창하고 또 이걸 알리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직접 전화기 들고 경찰서에다 전화해버려. 우리 만세했으니까 잡아가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같은 시각에, 이건 당시 사진은 아니에요. 나중에 재현한 사진 가져왔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어제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들은 약속했던 민족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독립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민중들, 그리고 삽시간에 다른 지역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종로에서도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보면 동대문에까지 이렇게 만세삼창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 3.1운동은요, 3월 1일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한 며칠, 한 몇 달 이렇게 진행돼요. 자, 이때 일본에서 이 3.1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진압했는데, 자,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수원 제암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을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밖에서 교회 문을 잠궈. 그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보면 불난 흔적들이 있죠. 여기까지도 잔인한데 여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했대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삭살한 사건, 이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고문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참 끔찍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1운동 해외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들은 필라델피아 시가 행진도 이뤄졌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3.1운동은 그 의의가 굉장히 막중하죠.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3월 1일 3.1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우리가 좀 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의의 같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일제의 무단 통치가 없어지고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농민들만 58.4%, 학생 지식인이 20%, 상공업자 등등등. 이것만 봐도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참여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일본은 이 3.1운동에 무자비하게 진압했잖아요. 오죽하면은 당시 3.1운동 할 때 총독이었던 하세가와가 잘립니다. 8월 12일에. 그리고 새로운 총독 사이토가 부임하죠. 자, 이 사람, 이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이 잘리고 나서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딱히 요직에 앉지 못하다가 5년 뒤 1924년에 죽었어요. 자, 그 정도로 이 3.1운동은 일본에서도 충격적 사실이었고,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에서 이러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무마해야겠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꾸는데, 문화통치의 본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국외에서 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약점으로 지정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딱 뭔가를 이끌어줄 구심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의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창호 선생님도 계시네요. 자,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에, 각종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오사운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 언론에도 3.1운동이 소개됐습니다. 잠깐 교과서 57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오사운동이 뭐냐면 1차 대전 때 일본이 이겼잖아.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중국이 과분됐을 때 양꼬치에는 칭따오 맛있게 먹는 거 있죠? 거기 산동반도. 자, 그 지역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은 패전국이잖아. 그래서 일본이 독일이 갖고 있던 산동반도 지역을 내놓으라고 해.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군벌이 일본에게 그만 깨갱하고 줘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개빡쳤던 중국 사람들이 반일본, 반제국주의, 또 반군벌주의 이런 걸 외치면서 시위했던 거, 이것이 바로 오사운동이고요. 여러분들 중국어 다치기 마지막 시간에 중국어 다치기 마지막 시간에 이거 배울 거야. 자, 그리고 여기 3.1운동을 보다 달아난 신문 보면요, 이거 앙탕트, 아마 프랑스 신문 같아요. 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왜 프랑스 신문 같다고 내가 말하려면 여기 알자스 로렌 지방을 해방시켰다라는 게 있는데,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이 그 옛날부터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열심히 싸운 지역이야. 그 얘들 지난 학기에 독일 제국의 선포식 배웠죠. 자, 그때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그 있잖아, 비스바 누구고 베를름 일세였죠. 그 독일 제국 황제의 선포식,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 사람. 자, 그때 독일이 이겼을 때 여기 알자스 로렌 지방을 뺏어갔어. 자, 근데 1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이긴 다음에 다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가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문구 보고 이게 프랑스 신문인 것 같다는데, 어쨌든 이 3.1운동이 물론 아까 봤듯이 뭐 미국에서도 펼쳐졌지만 이렇게 유럽에서도 알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1운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정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이 임시정부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명칭이 되겠어요.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예요. 쌤이 가서 찍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에 한성정부하고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1919년 4월 11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 쪽에서는 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승만을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데 어쨌든 우파, 우익 쪽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고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좌익 쪽에 이동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이건 입장료, 이또 필요하다는 거, 쌤이 가서 찍은 거, 이거 내 손이야. 이쁘지? 자, 20원. 우리 돈으로 약 3,500원 정도가 되겠어요. 얘들 수업 시간에 내 손 보고 다 이쁘다고 이렇게 많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해봤습니다. 자, 3.1운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배경 정도 내가 아까 얘기했고, 원칙, 우리 교과서에 딱히 없는데, 얘기해보면요. 자, 정통성은 한성정부가 가져갑니다. 뭐, 당연하겠죠. 국내에 있던 정부니까요. 자, 근데 실리는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져갔겠죠?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 자, 그러면 왜 상하이냐? 앞에 잠깐 봐야겠지? 자, 봐봐. 지금 우리는 식민지 당했어. 당연히 이 국내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해외 망명정부라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정치적 발언인가? 난 그렇게 생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망명정부야.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내 생각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통성은 국내 우리 수도가 서울이니까 당연히 여기로 정통성을 해야겠죠. 그럼 실질적 위치는 어디냐? 자, 그때 당시 여기랑 여기 열심히 싸웠을 거야. 상하이가 해야 된다. 블라디보스토크 해야 된다. 자, 먼저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하면 좋은 점이 국내랑 가깝죠. 열심히 이쪽에 특히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야. 자, 국내로 잠깐 진공했다가 또 도망가고, 국내로 진공했다가 도망가고 하면서 군사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반면에 이 지역에서는요, 여기가 상하이가 당시 프랑스 조개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강대국들하고 우리가 컨택하기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활동하기 좋은 블라디보스톡이 아닌 이 강대국들과 컨택하기 좋은 상하이를 선택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위해서 이쪽 지역에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상권 분립을 했기 때문에 의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국가까지는
물론 논쟁이 있지만 애매하죠.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국가라는 건 애매해서 우리 보통 우리가 팩트로만 얘기해서 정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니네들이 그거 배울 거야. 대한민국 역사 배울 거잖아. 근데 대한민국이 참, 이것도 소시에 얘기했지만 정치적 발언이어가지고 괜히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배울 때 항상 무슨 건국이라고 배워요. 신라 건국, 고려 건국, 조선 건국, 고려 건국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물론 정치권 그리고 약간 정통성 문제죠. 왜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있잖아. 이 나라를 아마 이 나라의 정통성을 열심히 맞서 싸워가지고 독립을 통해 그 쟁취한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약간 국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구가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북쪽 국내 있죠. 저 배 나와서 박수 치는 사람. 자, 그쪽과 이제 우리가 대립을 통해서 그쪽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건국을 한 것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는 1948년 4월 18일, 1948년 8월 15일, 제목만 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때를 아마 대한민국 건국으로 좀 봐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나 뭐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다라는 표현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통일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은 돼야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위험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이런 거 1대1로 하자 얘들아. 아니면 나한테 뭐 따로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쌤 좀 더 정확한 생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속 보면은 자, 활동, 연락망으로 연통제, 교통국 비밀 조직이에요. 일본 몰래 국내에 침투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돈 타오는 거죠. 뭐든지 활동을 하면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약간 독립 자금을 획득하는 거 가장 큰 역할이었고요. 그 후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계속 또 이미지자를 보면은 자, 독립공치 발행했어요.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을 담보로 나중에 돈 갚을게 라고 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독립공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으신 분들이 일제에게 걸릴까봐 숨기고 태운 탓에 대부분 이 상환한다고 해도 이걸 없어가지고 우리가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연 5에서 6% 복리라고 하니까 자,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냐?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 넘었죠. 1919년에 바로 어떻게 보면 탄 사람들은 연 5에서 6% 100년. 나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 강한 사람들 계산해보세요. 돈 장난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죠. 여기에서 헷갈린 애들이 있어. 쌤, 아까 신한청년당이 김규식 파견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 파견한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시간의 흐름을 연결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만들어졌죠. 근데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단이 긴급식 파견한 게 2월이잖아. 한 3월쯤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어. 자, 근데 일본은 승전국이죠. 강대국 때 우리 안 도와줘. 근데 이때 우리 안 도와줄 때, 그러니까 쫓아낼 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때 했던 명분 중 하나가 너 정부 대표 아니잖아. 너 뭔데? 가!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계기 중 하나가 물론 3.1운동도 있지만 여기에도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대표 아니니까 안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정부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3.1운동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해요. 자, 뭐 이런 외교 선전책자를 만들었고. 자,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0년대는 한계가 뚜렷한 게 일제가 열심히 탄압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거 일제가 방해하잖아. 일제는 국제사회 어쨌든 일원이거든. 강대국들은 일제 편이고. 자, 그리고 일제가 탄압하는 와중에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 걸려버려. 비밀단체 조직인데. 자, 강대국 외면 말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노선 갈등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 상하이에서 위치한 이유가 우리가 외교활동 열심히 하려고 상하이에 놨던 건데 지금 보다시피 외교활동 안 되고 있잖아.
일제가 탄압하고 강대국 외면하고. 그러니까 아까 무장 독립투쟁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민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이때 이승만이 막 국제연맹에다가 뭐 우리 뭐 위임 청원하고요. 또 사회주의 계열 이동이죠. 걔는 막 돈 빼돌리고 그랬어. 아, 돈 빼돌렸다 말 맞나? 어쨌든 뭐 돈을 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좌나 우나 지금 다 지금 허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승만 탄핵당하고. 실제 맞아요. 이승만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탄핵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국무총리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이거 잘못되었다, 해체하자. 아니다, 임시정부 해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새롭게 그냥 개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독립 노선 갈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해버려요. 그때 대표적인 임시정부 탈퇴한 사람이 신채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분열로 인해서 독립운동이 하나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쨌든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죠.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습한다고 쓰고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